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자, 여기서 보면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하게 이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자, 또 먼저 말씀드릴 게 이 아무래도 문제풀이 해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강의를 딱 처음부터 책 열고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사전에 미리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미리 풀어보실 것을 또 권해드립니다. 자, 1번 문제는 교정학의 이제 개념에 관한 문장이 되겠고요. 2번 문장을 보면 교정학의 학문 제목이 바뀌어 있죠. 과목학, 행영학, 교정교육, 교정보호론. 이게 시대순에 따라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대순에 따라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감옥학, 그래서 사람을 가두어 두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학문이 되겠고요. 행형학은 관리, 질서, 통제에다가 교육적인 측면이 일부 가미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교정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적 측면이 많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 교정시설 내에서의 어떤 교화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 이런 영역이 많이 확대된 게 교정교육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정보호론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 교정교육학적 측면에서 이 사람은 뭐 환자니 뭐 치료의 대상이고 여러 가지 재사회화를 위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이 사람들은 높은 재범률로 별로 의미가 없었다. 그렇다면 먼저 교정교육학의 그런 뭐 말하자면 결정론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교정교육학인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정의롭게 처벌할 건 처벌하면서 또 수용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거는 또 보장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가장 최근의 경향이 교정보호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서대로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과목학, 행영, 그 다음에 교정교육, 교정보호론. 이거 이제 신응보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롭게 처벌할 건 다 그대로 처벌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수용자의 권리라든지 절차 같은 걸 중시한다 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측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응보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응보론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지문이죠. 3번 지문이 답인데 교정학의 연구 대상은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뿐만 아니라 형벌 부과 대상이다 그러면 바로 형식적 의미의 그죠? 형법을 어겨서 범죄자로 된 거죠. 말하자면 살인, 절도, 강도 등 법에 범죄로 규정한 것을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포함해서 법에 그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일정한 뭐 사회질서 위반, 각종 사회적 유해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유해 행위를 하지만 법의 규정은 없는 경우도 있죠. 이건 나중에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다 바로 형사정책의 연구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인의 국한이라는 표현이 쓰인 거고요. 실질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이 되는 그죠? 좀 더 폭넓은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러 가지 주변 학문이죠. 바로 종합과학성적 측면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특히 여기 3번 지문 이 문제처럼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은 전체에 포함이 된다는 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2번 지문 형벌의 목적하면 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 교육형주의가 있습니다. 응보형주의는 1번 지문에 있는 것처럼 잘못에 상응하는 만큼 그대로 보복을 가하는 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시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적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이제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응보형주의에서 여기 이제 목적형주의로 발전을 했고요. 목적형주의 하면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꾀하는 겁니다. 재사회화.